자, 그러면 오늘 9월 2일 금요일 우리 시장 상황은 어떤지 뭐 미국 시장 때문에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플러스. 네, 오늘은 플러스인데요? 상승 출발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네, 야간 네. 선물도 올랐고 어제 미국이 이제 마지막에 급반등해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어제 우리나라가 또 어제 오후장에 뭐 무슨 대만이 드론 격추했다 막 뉴스에 네네, 그것 네네. 때문에 갑자기 또 이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중국의 아마 드론 상업용 드론을 대만이 뭐 이렇게 격추했다. 격추했다. 그래서 네. 이게 또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지고 더 빠졌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오늘은 좀 상승세로 일단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7포인트 정도 올라서요. 2422포인트 0.29% 상승 종목이 543개로 일단 하락보다는 좀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35포인트 올라서 0.68% 강세 출발을 했고요. 상승이 922개 하락이 한 308개 정도로 일단 상승이 많고 다만 이제 오늘 국내 증시 이렇게 기업들 보면 삼성전자하고 좀 하이닉스가 좀 아쉽고요. 아직까지는 좀 마이너스입니다. 어제 네. 좀 엔비디아가 오늘 또 많이 빠졌다 보니까 충격은 있는데 근데 마이크로는 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약한 모습으로 어쨌든 오늘 좀 출발을 해줬고 오늘 가장 좋은 출발을 좀 보인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20만 원을 드디어 넘었네요. 다시 3% 지금 강세 보이고 있고 기아가 2%. 어제 판매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이 8월달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자동차. 그래서 아마 그 데이터 때문에 오늘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이 3사가 다 고르게 강세 보이고 있고 또 네. 모처럼 페노션도 오늘 한 1% 이상 좀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SK 디스커버리가 이제 최대 주주죠. SK 케미칼을 공개 매수한다. 네. 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SK 케미칼이 13% 주가가 좀 급등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좋은 출발 보였고 현대위아, 만도, 자동차 부품 쪽이 확실히 오늘 좀 좋은 것 같고요. 농심도 1.8% 정도 올랐고 DLENC, OCI 뭐 이런 기업들도 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그 밤사이에 또 국제유가가 또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S-오일이 1.8% 하락하고 있고 그동안 좀 강했던 풍력이 오늘 좀 빠집니다. CS-윈드가 마이너스 2.5% 정도 네. 빠지고 있고 듀산포에스의 수소죠. 이쪽도 마이너스 1.3%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약간 유가에 민감한 업종들은 약간 좀 밀리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은 이제 대부분 그래도 좋은 출발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냥 자동차의 날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자동차가 정말 압도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가장 좋은 쪽은 바이오 쪽이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차바이오텍, 박셀바이오, 매드팩토 이 세 개 기업이 다 3% 이상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오스테인 플란트, 뭐 시젠 다 대부분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그 오늘 상승폭 상위에 좀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빠지는 거는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요. 뭐 파라다이스나 위메이드, 뭐 원익QNC 요 정도인데 뭐 특별히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좀 밀리는 정도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삼성전자가 주가가 아직은 좀 못 올라가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그걸 제외하면 오늘 일단 오전장 출발은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좀 고르게 좀 반등하고 있고 어쨌든 좀 우려가 컸던 자동차가 올라가는 게 오늘 시장에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급성은 어제 외국인 기관이 정말 많이 팔았죠. 어제는 외국인도 한 3천억 가까이 팔았고 기관이 한 8천억 팔아서 둘이 1조 정도 좀 팔았는데 오늘 오전에도 약간의 매도는 있습니다. 기관은 한 39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234억.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매도를 하는데 아마 오늘 삼성전자가 좀 약한 건 그 외국인 매도 때문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230억 정도 일단 매도하고 있고 반대로 운수장비 자동차 같습니다. 자동차는 329억을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사고 네. 삼성전자 파는 팔고.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좀 스위칭을 좀 하면서 수급 적으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재고나 뭐 가격에 대한 좀 안 좋은 소식도 계속해서 계속 나오고 네, 있고요. 어제 있더라고요. 또 네. 고정거래가도 발표됐는데 어쨌든 안 좋더라고요. 네. 계속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섹터 쪽은 자동차 대표주가 가장 지금 좋은 출발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에 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그러니까 뭐 굴삭기 쪽이라든가 그쪽에 들어가는 부품주도 오늘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일단 주가 흐름은 괜찮게 좀 오늘 출발한 것 같고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좀 강세가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유전자 치료제 같은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이제 그 다음 주인가요? 아마 이제 9월 9일부터로 알고 있는데 네. 유럽에서 종양학회가 열리잖아요. 아. 예, 3대 이제 학회 중에 하나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좀 일부 기업들이 강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또 요즘에 VR, AR 관련해서 막 애플도 출시한다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카메라 관련 기업들이 좀 세더라고요 최근에. 네. 예, 그래서 카메라 모듈 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섹터도 요새 보고서도 좀 많이 나와서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좀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네. 좀 빠지는 거는 일단 정유업종 음. 빠지고 히토류 관련주, 태양광 그리고 최근에 카지노가 좀 강했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 좀 약하다 보니까 반도체 대표주 또 손해보험주 요 정도가 좀 빠지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은 대부분 다 고르게 반등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바이오 쪽이 특히 오늘 아주 자동차랑 바이오 네, 이 자동차 두 바이오 개 굉장히 좋은 것 산업이 같습니다. 아주 그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또 리포트 좀 보면서 계속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아까도 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 요즘에 이제 XR, VR 기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거기 이제 들어가는 기술들이 되게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NH투자증권의 그 이규화 연구원님이 올레도스라는 이제 용어 아마 들어보신 분들 올레도스? 예, 그러니까 OLED에다가 네. 뒤에다가 소문자 O, 그다음에 또 맨 끝이 대문자 S예요. 그거 이제 뭐냐면 우리 OLED 같은 경우 보통 아이패드도 아니 요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유리에다가 이렇게 그 유리 기판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죠? 근데 요건 뭐냐면 저게 이제 OLED 뒤에 온 실리콘이라 그래가지고 네. 실리콘을 써요. 유리를 쓰는 게 아니라. 음. 그래서 왜냐면 이걸 마이크로 OLED라고 하는데 VR 기기에 들어가는 OLED는 이게 굉장히 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안경처럼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걸 유리로 하긴 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용어를 이제 원래 도스 이제 실리콘 위에 증착했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올레드 온 실리콘 뭐 네, 이렇게 돼 온입니다. 있군요. 근데 이제 아마. 그냥 붙여서 읽으면 네, 그냥 올레도스. 올레도스. 예. 그래서 요걸 하는 기업들의 좀 주가가 요즘에 좀 강하긴 해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도 LG 디스플레이도 요거 뭐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올레도스를 구현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RGB라 그래가지고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네. 색상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각각 증착 소재인데 LCD랑 다르게 OLED는 이 소재들이 자체 발광을 다 해요. 그래서 얇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이 굉장히 작은 데다 증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워낙 작으니까. 그래서 그 기술 개발이 좀 선행이 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VR 기기로 가려면 LCD를 쓰는 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응답 속도도 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올레도스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의 앞으로의 좀 수혜가 예상되고 특히 이제 애플이 내년에 아마 이거를 개발해서 내놓는다는 얘기가 좀 자꾸 나오나 봐요. 네. 이제 올해 10월에는 메타 플랫폼이 오큘러스 퀘스트 프로인가요? 그 제품을 또 2년 만에 신제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네네네. 내놔서 XR 기기 시장이 좀 앞으로 커질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카메라도 있지만 OLED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고 제가 뭐 중소형주라 기업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네. 요 보고서 NH에 있으니까 한번 그 기업 내용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의 이제 리서치 센터 연구원님들이 좀 같이 모여서 쓴 것 같은데 제목이 광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에 이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광물 자원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제 점점 보조금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래서 테슬라와 LG 엔솔이 니켈 확보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투자를 좀 시작을 했고 BMW가 세계 5대 코발트 생산 기업 마그젬하고 장기 구매 계약을 또 맺었다고 합니다. BMW가 예. 자체적으로는 배터리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제 이거를 장기 구매 계약을 맺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배터리 만들 때도 배터리 회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조인트 벤처 이렇게 뭐 그렇죠, 만들면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이런 BMW 같은 기업들도 같이 이제 참여를 하거든요. 이 회사 제품 써라, 뭐 양극재 뭘 써라.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BMW가 자체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IRA 인플레 감축 법안이 기업들에게 광물 확보를 사실상 촉구하는 독촉장 같은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주가 폭등한 게 사실 이상한 게 아니죠. 그 사업들이 이미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광물 자원은 기업 가치 재평가의 원천인데, 근데 여기서 쓰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폐배터리 산업을 계속 주목하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결국엔 휘발유가 들어와서 자동차에서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휘발유는 배기가스로. 근데 전기차 시대에는 이 광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배터리 안에.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관련된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한번 계속 공부해보자라는 좀 장문의 보고서니까 그거 보시고 한번 공부하시면 되겠고, 기업들도 거기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 업종이 좀 굉장히 센 게 이제 데이터 좀 말씀드리면,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님이 8월 자동차 판매, 근데 이상한 3분기 자동차래요. 이게 제목이. 일단 8월 글로벌 판매가 현대차가 11.6%, 기아가 10.4%로 두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네. 오랜만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치를 좀 보여줬고, 특히 이제 내수 쪽에서는 현대차가 제너시스가 좀 괜찮았고, 기아는 소렌토하고 모하비가 좀 잘 팔렸나 봐요. 그래서 호조를 보여서, 이게 또 비싼 차들이에요, 좀 약간 단가들이. 네네. 그래서 이익률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보통 3분기가 그렇게 뭐 완전히 성수기는 아닌데도 3분기 이번 실적은 2분기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환율이 더 올라갔고요. 네. 그다음 비수기임에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딜러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3분기 실적도 이게 보통 계절성을 타는데 이번엔 무시하고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NH의 조성 연구원님은 미국 데이터를 이렇게 좀 뽑아주셨는데 8월 미국 자동차 판매가 114만 9천 대 정도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 코로나 때 그 코로나 전에 8월 자동차 시장 규모가 140만 대니까 조금 부족하긴 해요. 한 82% 정도. 네. 그 정도까지 회복되는데, 놀라운 건 현대 기아가 이 시장 점유율이 11.8%까지 올라갔어요. 현대차 단일로는 6%를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넘은 것 같아요. 단일 기준으로. 그 혼다, 닛산 합쳐서 10.6%니까 네. 계속 현대 기아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현대 기아가,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무슨 시각이었냐면, 다른 회사들 차 지금 반도체 때문에 없어서 못 만드는데 현대차는 좀 공급이 정상화돼서 잘 팔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좀 시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잘 팔리는데 그래도. 현대 기아는 더 잘 파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눈으로도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가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현대 기아의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3% 넘게 올라간 게 정말 오랜만.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현대차 포함해서 현대기아차 혹은 뭐 그 부품주도 부품사들 좋고, 예. 다 대체로 다 괜찮은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플러스 전환했네요, 다시. 아 그렇습니까? 예, 아침에 좀 빠졌었는데. 그래서 아 오늘- SK 하이닉스도 예. 예 플러스 전환 괜찮은 다 한 것 것 같습니다. 같고요. 네. 그러니까 흔히 그 태조 이방원이 오늘은 좀 빠지고요. 그쪽 음. 섹터가 좀 빠지고 이제 대표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런 좀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한 0.5%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한 0.8% 정도 지금 상승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섹터별로 봤고요. 리포트도 살펴봤고요. 아니 좀 하나 좀 더 볼까요? 한두 개 네. 더 말씀. 아그 K-팝 ETF가 맞아요. 어제 상장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미국에서? 네, 미국에 상장을 네네네. 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상해 10개 기업이 이제 하이브, CJ ENM, JYP, 네이버, 카카오, SM엔터, YG 스튜디오 드래곤, 아프리카 TV, CJ, CGV 이런 게, 그러니까 미디어하고 엔터가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상장한 건 좋죠. 그리고 이게 그 티커가 K-팝으로 돼 있어요. KPOP. KPOP. 예, 그래서 네, 아주 티커도 딱 직관적인. 잘 맞게 네. 미국에 상장은 되는데, 좀 아쉬운 건 운용 규모가 지금 20만 달러밖에 안 된대요. 20만 달러요? 그러면 2억 우리나라 2억 돈으로 5천? 한 2억 3억이 안 되죠, 좀. 그렇죠. 2억 한 뭐 그러니까 7천 이게 좀 되겠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운용 규모가 그밖에 안 예, 된다고요?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아니 그 미국에 K-팝 팬들이 있을 텐데. 네. 2억이요? 예, 여기 20만 달러로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여기 삼성증권에
그래서 좀 적어준 자료가 있는데 아니 그 정도 금액으로도 ETF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뭐 그 제가 미국 규정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나도 하나 만들까? 그러니까 현재 운용 규모가 되게 좀 작은 수준이라 그게 좀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조금 실망스럽네요. 네, 근데 뭐 또 두고 지켜봐야죠. 뭐 이렇게 또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뭐 회사별로 해봐야 뭐 한 2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그 수급에 영향은 못 주는 거죠 아직. 이 정도면 개인 투자자 아니 그냥? 개인 투자지 2억으로 한 10개에서 나름. 야,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K-팝 하여튼 그게 상장을 했어요.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ETF로. 네. 예. 알겠습니다. K-팝 ETF.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로 이제 KB증권의 최용현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극장은 4분기에 더 좋다. 요즘에 이제 극장 산업도 회복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보통 3분기가 제일 성수기고요. 그 다음이 4분기인데 이번엔 3분기가 그러니까 원래는 성수기인데 이번에 4분기가 더 많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분기에 물론 뭐 나쁘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영화 중에 이제 빅4로 불리던 외계인하고 한산 네. 이런 것들 또 비상선언, 헌트 이런 이제 그 빅4 영화가 네. 생각보다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계인 플러스인도 아마 굉장히 흥행이 좀 부진했던 것 같고 한산도 그나마 되게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1,000만은 좀 어려운 것 같고 한 네. 700만 지금 거의 그 정도 간 것 같죠? 예. 네. 그래서 이 빅4가 조금 아쉬운 성과를 내가지고 3분기 기대가 되게 컸는데 네. 조금 그래서 그런 좀 실망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9월 추석 연휴 앞두고 공주하고 이 블랙폰이 이제 9월 7일날 나란히 개봉을 한대요. 추석 때. 공주하고 블랙폰? 블랙폰이라는 이제 영화가 이 블랙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근데 공주는 예전에 그 뭐죠? 그 누구였더라? 그 현빈 씨 맞아요. 현빈하고 유해진 네. 씨인가? 네네네. 같이 했던 그 한참 흥행했던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새로운 시즌으로 좀 나왔나 봐요. 아, 그럼 2 뭐 이렇게 나오는 네, 거군요. 9월 7일날 개봉을 하고 그다음에 4분기가 좀 가장 강력한 게 음. 아바타 물액이라고요. 아.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이게 개봉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쪽은 4분기가 좀 기대감이 더 커졌기 때문에 영화관 관련주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폰은 이제 해외 영화인 모양이에요. 해외 영화인가요? 네네네. 2022년 개봉하는 블랙폰 아마 저 에단 호크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뭐 영화 극장가 기대했던 대작들이 생각보다 조금 우리 대작들이 조금 힘을 못 조금의 쓰는 힘을 못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염이사님과의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잘 하시는 분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진짜 잘 써요. 쫙 펼쳐본 다음에 탁 한 다음에 여기 새로 도로 난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가끔씩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가려고 그쪽 가지 마시고 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로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 주는 뷰 같은 것들,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을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